천년을 살아온 구미호 연화는 깊은 산속 동굴에서 홀로 세월을 보내고 있었다. 9개의 꼬리를 가진 그녀는 인간 세상을 동경했지만 자신의 정체 때문에 언제나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야 했다. 인간이 되려면 100명의 간을 먹어야 한다던가 아니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100일 동안 정체를 들키지 않아야 한다던가. 연화는 수없이 들어온 이야기들을 떠올렸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인간을 해친 적이 없었다. 그저 멀리서 인간들의 삶을 바라보며 그들의 웃음소리, 눈물, 그리고 사랑을 부러워할 뿐이었다. 어느 가을밤 보름달이 뜬 하늘 아래에서 연화는 결심했다. 인간 여인의 모습으로 변해 마을로 내려가기로. 연화가 처음 마을에 나타난 것은 한양 근교의 작은 촌락이었다. 그녀는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긴 머리를 늘어뜨린 채 달빛 아래를 걷고 있었다. 누구시오? 갑자기 들려온 남자의 목소리에 연화는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엔 한 선비가 책을 품에 안고 서 있었다. 26쯤 되어 보이는 그는 단정한 옷차림에 맑은 눈을 가지고 있었다. 저는 길을 잃었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떨렸다. 인간과 이렇게 가까이서 대화하는 것은 처음이었다. 이 밤에 어디서 오셨소? 혹시 해를 입으신 것은 아니오? 선비는 염려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다. 연화는 본능적으로 한 발짝 물러났지만 선비의 눈빛에는 순수한 걱정만이 담겨 있었다. 저는 강민준이라 하오. 이 근처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비요. 이 밤에 혼자 계시기엔 위험하니 제가 묵을 곳까지 안내해드리겠소. 저는 연화라고 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다. 민주는 연화를 마을 어귀의 빈 초가집으로 안내했다. 원래 주인이 떠나고 비어있던 곳이었다. 당분간 여기서 지내시오. 내일 아침이 되면 마을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소. 감사합니다, 선비님. 연화가 고개를 숙이자 달빛이 그녀의 하얀 목덜미를 비췄다. 민주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녀의 아름다움은 이 세상 것이 아닌 듯했다. 그럼 안녕히 주무시오. 민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연화가 그의 소매를 살짝 잡았다. 혹시 내일도 와주실 수 있으신가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절했다. 천년을 홀로 지낸 외로움이 그 한마디에 담겨 있었다. 물론이요. 내일 해가 중천에 뜰 무렵 다시 오겠소. 그날 밤 민주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연화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다. 그녀의 검은 눈동자, 붉은 입술, 그리고 달빛처럼 창백한 피부. 그는 자신도 모르게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다. 연화 역시 잠들지 못했다. 처음으로 인간 남자와 이야기를 나눴다는 사실이 신기하고도 두려웠다. 그의 따뜻한 목소리, 염려하는 눈빛이 마음속 깊이 각인되었다. 다음 날부터 민주는 매일 연화를 찾아왔다. 처음에는 그녀의 안부를 묻기 위해서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을 갈망하게 되었다. 오늘은 무슨 책을 읽으셨어요? 연화가 물었다. 그녀는 민준이 가져온 책들을 보며 인간 세상에 대해 배우고 있었다. 시경이요. 옛날 시를 모아놓은 책이죠. 읽어주실 수 있으신가요? 민주는 책을 펼쳤다. 관관저구 제아지주. 그의 낭낭한 목소리가 작은 방 안을 채웠다. 연화는 눈을 감고 그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를 다 읽은 민준이 고개를 들자 연화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왜 우시오? 아름다워서요. 인간들의 마음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민주는 무심코 손을 뻗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연화의 뺨에 닿은 그의 손끝이 떨렸다.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춘 듯했다. 민주는 천천히 손을 거두었지만 그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연화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녀는 이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인지 궁금했다. 보름달이 다시 떠오른 밤, 민주는 연화에게 산책을 제안했다. 두 사람은 마을 뒤편 대나무 숲을 걸었다. 연화 낭자. 네, 선비님.
나는 낭자를 처음 본 순간부터 마음이 흔들렸어. 민준의 고백에 연하의 발걸음이 멈췄다. 나는 선비라는 신분 때문에 늘 예법과 학문에만 몰두해왔어. 하지만 낭자를 만난 후로는 책을 펼쳐도 낭자의 얼굴만 보이고 잠을 청해도 낭자의 목소리만 들리오. 연화는 가슴이 조여왔다. 그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자신이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선비님, 나를 민준이라 불러주시오. 민준님, 저는 연화가 말을 잇지 못하자 민준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연화는 깜짝 놀라 그를 쳐다보았다. 낭자가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든 나는 상관없어. 다만 내 곁에 있어 주시오. 달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쳤다. 민주는 조심스럽게 연화를 품에 안았다. 연화는 그의 품에서 처음으로 안정감을 느꼈다. 천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마침내 찾아온 것이다. 그날 밤 민주는 연화를 집까지 바래다 주었다. 문 앞에서 두 사람은 마주 섰다. 들어가시오. 하지만 민주는 떠나지 않았다. 연화도 문을 열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민주님, 연화. 호칭이 바뀌었다. 더 이상 존칭도 거리감도 없었다. 민준이 한 걸음 다가섰다. 연화의 등이 문에 닿았다. 그는 한 손을 문에 짚고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나는 낭자가 너무나도 그리울 것 같소. 저도요. 민준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다. 연화는 눈을 감았다. 그의 입술이 그녀의 이마에 부드럽게 닿았다. 내일 밤에 다시 만나시다. 그는 속삭였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준이 떠난 후 연화는 문을 닫고 바닥에 주저앉았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다. 9개의 꼬리가 저절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반복했다. 감정의 동요가 심할 때면 이렇게 자신의 본 모습이 드러나려 했다. 안 돼. 들키면 안 돼.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민준에게로 기울어 있었다. 다음 날 밤 민준은 약속대로 찾아왔다. 이번에는 등불을 들고 왔다. 어디 가시려고요? 낭자께 보여드리고 싶은 곳이 있어. 두 사람은 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곳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고 주변에는 매화나무들이 심어져 있었다. 여기는 내가 어릴 때부터 혼자만 알고 있던 곳이요. 힘들 때면 이곳에 와서 생각을 정리했죠. 민주는 자신의 겉옷을 벗어 바위 위에 깔았다. 앉으시오. 연화가 앉자 민준도 그녀 옆에 앉았다. 두 사람의 어깨가 살짝 닿았다. 연화. 네. 나는 낭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오. 어디서 왔는지, 가족은 어디 있는지. 하지만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오. 연화는 고개를 숙였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만약 제가 보통 사람이 아니라면 어쩌시겠어요? 그게 무슨 뜻이오? 연화는 용기를 내어 그를 쳐다보았다. 만약 제가 괴물이라면요? 민주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내가 보는 것은 낭자의 마음이요. 그 마음이 아름답다면 나머지는 중요치 않소. 연화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민주는 그녀를 부드럽게 끌어안았다. 연못에 비친 달빛이 흔들렸다. 어느 무더운 여름밤 민주는 평소보다 늦게 연화를 찾아왔다. 그의 옷은 땀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상기되어 있었다. 무슨 일 있으셨어요? 아니요. 다만 오늘따라 낭자가 너무 보고 싶었을 뿐이요. 연화는 물을 떠왔다. 민준이 물을 마시는 동안 그녀는 수건으로 그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다. 고맙소. 민준의 손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연화의 손이 그의 뺨에 닿아 있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이번에는 민준이 먼저 눈을 감았다. 연화가 천천히 얼굴을 가까이 했다. 그들의 입술이 처음으로 맞닿았다. 달콤하고도 애절한 입맞춤이었다. 민주는 연화를 더 깊이 끌어안았다. 연화의 손이 그의 등을 감쌌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느꼈다. 입술이 떨어졌을 때 두 사람 모두 숨이 가빠져 있었다. 연아, 나는. 저도 알아요. 저도 같은 마음이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촛불이 다 타들어갈 때까지 서로를 안고 있었다. 말은 필요 없었다. 그저 서로의 체온과 심장 소리만으로도 충분했다. 계절이 바뀌어 가을이 찾아왔다. 민준과 연화의 사랑은 깊어져만 갔다. 하지만 마을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밤마다 산에서 여우 울음소리가 들린다더군. 그 새로운 여인이 뭔가 수상하지 않나. 연화는 이런 소문을 듣고 불안해했다. 자신의 정체가 탄로날까 두려웠다. 어느 날 밤 민준이 찾아왔을 때 연화는 울고 있었다. 왜 우시오?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요? 무슨 일이 있었소? 연화는 민준에게 모든 것을 말하고 싶었다. 자신이 구미호라는 것, 천년을 살아왔다는 것, 하지만 한 번도 사람을 해친 적이 없다는 것. 민준님, 만약 제가...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들려왔다. 저 집에 요물이 산다더니 불을 질러 쫓아내야 해. 마을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몰려오고 있었다. 민주는 재빨리 연화를 뒤로 숨기고 문을 열었다. 무슨 일이오? 강선비, 비키시오. 저 여인은 요물이오. 무슨 헛소리를. 하지만 마을의 노인이 나섰다. 며칠 전 산에서 목격했어. 9개의 꼬리를 가진 여우가 이 집으로 들어가는 것을 말이오. 민주는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천천히 연화를 돌아보았다.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말하려고 했어요. 그게 사실이요?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그녀의 등 뒤로 9개의 은빛 꼬리가 나타났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역시 구미호였어. 저 여우를 죽여야 해. 하지만 민주는 연화 앞을 막아섰다. 누구도 그녀를 해치지 못하오. 강선비, 정신을 차리시오. 저것은 사람이 아니라 요물이오. 나는 안다. 그녀가 누구인지 무엇인지. 민준이 소리쳤다. 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누구도 해치지 않았어. 그저 사랑받고 싶었을 뿐이오. 연화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마을 사람들과 대치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연화는 결심했다. 더 이상 민준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다. 민준님. 그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이만 가야 해요. 안 돼. 나는 낭자를 보낼 수 없어. 이렇게 있으면 당신만 다쳐요. 저는 괜찮아요. 천년을 혼자 살아왔는걸요. 연화는 슬픈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이제는 후회하지 않아요. 당신을 만났으니까요.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으니까요. 민주는 그녀를 붙잡았다. 그렇다면 나도 함께 가겠소. 이곳을 떠나 낭자와 함께 살겠소. 안 돼요. 당신은 이곳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을 가르치고 마을을 이끌어야 해요. 그런 것들이 낭자보다 중요하단 말이오. 연화는 민준의 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의 선함이 세상을 밝게 할 거예요. 저 때문에 그것을 포기할 수는 없어요. 마을 사람들은 민준의 간청으로 하룻밤의 시간을 주었다. 동이 트면 연화는 떠나기로 했다. 그날 밤 민준과 연화는 처음 만났던 대나무 숲으로 갔다. 보름달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다. 정말 다시는 만날 수 없는 거요. 모르겠어요. 어쩌면 다음 생에는. 민주는 그녀를 꼭 껴안았다. 연화도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한 가지만 약속해 주시오. 무엇이든요. 행복하시오.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 행복하시오. 당신도요. 두 사람은 그날 밤을 서로의 품에서 보냈다. 말없이 서로를 느끼고 기억하고 사랑했다. 입맞춤과 포옹, 그리고 애절한 속삭임들이 밤새도록 이어졌다. 달이 지고 동이 트기 시작했다. 새벽 안개가 자욱한 마을 어귀에서 민준과 연화는 마지막 작별을 했다. 가요.
연화가 그의 손을 놓았다. 연화. 민준이 그녀를 붙잡으려 했지만 연화는 이미 뛰어가고 있었다. 그녀의 모습이 점점 흐릿해지더니 은빛 여우로 변했다. 9개의 꼬리를 휘날리며 그녀는 산속으로 사라졌다. 민주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세월이 흘러 민주는 늙은 선비가 되었다. 평생 장가를 들지 않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다. 어느 가을날 죽음을 앞둔 그는 대나무 숲으로 향했다. 연화와의 추억이 서린 그곳. 연화, 이제 곧 만나러 가오. 그때 안개 속에서 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 나타났다. 젊은 시절 그대로의 연화였다. 민주님, 낭자, 꿈인가? 아니에요. 저는 드디어 인간이 되었어요. 연화가 다가와 그의 주름진 손을 잡았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어떻게? 100년 동안 당신만을 생각하며 살았어요. 누구도 해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어요. 그리고 하늘이 제 소원을 들어주셨어요. 이제 함께 할 수 있단 말이오. 연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민주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주름진 손으로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다. 이제야 제대로 된 시작을 할 수 있겠구려. 네. 이제는 영원히 함께해요.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있었다. 천년의 기다림 끝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 그것은 어떤 저주도 운명도 이길 수 있었다. 대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축복의 노래를 불렀다. 다음 편이 궁금하다면 구독 눌러주세요.